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 잘 버티는 종목 하나 얘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는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뒤에 각 나라별로 특히나 미국이 주인공이죠. 미국이랑 중국, 러시아 이런 데들이 어떻게 이권 다툼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경제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실 거예요. 제가 경제랑 정치랑 이런 상황 간에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전체적인 해석을 해드릴 수도 있고, 큰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CPI 발표를 주목하고 있죠. 오늘 9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설령 예상치보다 엄청 낮게 나오면은 또 그럼 급등하겠죠. 하지만 별 기대는 안 한다.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너무 이거를 믿지 말고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전쟁이 마무리돼야 어느 정도 좀 공급망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나아지는 건데, 아무리 미국 연준에서 강달러를 하고 금리를 올린다 한들 인플레이션은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제 생각에는 나라끼리 교류를 많이 하고 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원론적인 그게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 처방이라고 계속 금리만 올린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항생지수는 폭락했네요. 근데 다른 데는 지지분인했고, 특히나 코스피가 폭락을 했죠. 제가 코스피는 누누이 말하잖아요. 한국 시장은 힘들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힘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동산도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따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죄송하고요. 일단 이렇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잘 주워 들으셔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한국 같은 시장은 안 좋을 거다.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죠. 지금 1440원에서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 여기서 또 1500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별로 마이너스가 안 됐죠. 그리고 특히나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던 차이나 전기차도 0.96, 1%도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1%밖에 안 떨어져서 그나마 선방한 것 같다. 저는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박살 나는데 이런 차이나 전기차나 S&P 500, 나스닥 100은 선방한 것 같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10%, 22%, 32%, 네이버는 70%, 삼성전자도 50% 가까이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데, 개별주는 그렇게 빠지는데, 그래도 ETF들은 그나마 선방을 해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반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방을 해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느끼셨을 거예요. 위기 때마다 오히려 ETF가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보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수익보다 안정성으로 그냥 적당한 수익을 챙기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분산을 하셔야지, 몰빵 투자하시면은 이런 하락장에 진짜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레이달료나 이런 사람들도 포트폴리오를 짜라, 채권, 금,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펀드 이런 데다 다 나눠 담아서, 그래도 무위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 위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라, 그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거기랑 비슷하게 그래서 ETF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ETF는 자동스럽게 분산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그것도 좀 다른 개별주보다 안전하게, 그래서 ETF가 그래서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ETF로 이제 시작해 보세요. 개별주는 이제 그만하시고 ETF로 이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시진핑의 3년임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이제는 패권국으로 부상하려고 지금 계속 물밑 작업 중이죠. 그래서 뭐 미국과도 이제 그 충돌을 곧은 아니겠지만 한 향후 10년 정도면 중국이 더 많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미국도 지금 뭐 반도체 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규제를 계속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를 자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의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중국의 자립성을 이렇게 키워준다고 하면은 중국이 우리가 무시했지만 드론도 1등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량도 1위를 하고 있고 배터리도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틱톡 이런 뭐 유수의 업체들 거의 1위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어요. 4차 산업에서도.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것도 반도체도 향후 10년 지나면은 1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굳이 자립심을 키워줘야 되냐. 그냥 중국이랑 잘 협력을 해서 반도체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에서 싼 이런 거 뭐 중국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필라델피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손해를 보시고 계시죠. 엔비디아도 지금 뭐 연초 대비 올해 61%나 빠지고 필반나는 34%나 빠졌다. 그래서 속이 많이 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반도체를 수입하기 힘들어지니까 중국 이런 폭스바겐, 중국 내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자체 칩을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칩을 제조해서 자율주행에 써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20억 유로를 이렇게 조인해서 투자를 해서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자율주행 기술과 무선 연결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금 주력하려고 지금 폭스바겐이랑 중국이랑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를 투자했냐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중국 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제 반도체 이쪽 자율주행이나 이런 뭐 통신 관련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지금 뭐 비아디랑 뭐 여러 리오토 여러 업체 중국 업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또 특히나 네타 오토모빌 이쪽 자동차에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중국에서도 내노라는 반도체 기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미국의 패권에 더 도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사태가 봉합되면은 또 하나의 우리의 사태가 일어나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이게 뭐 일어나지 말라는 말도 없고 일어난다는 말도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 뭐 어떤 장군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27년 정도 되면은 진짜 중국이 그 정도의 대만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27년에 중국의 이런 뭐라 그러죠? 국력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진짜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거든요. 저는 바이든의 미국의 정책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인도는 놓았습니다. 왜 놓았냐면 러시아산 뭐 가스나 아니면 석유를 수입을 해서 결국은 다시 수입을 해서 대팝니다. 유럽 시장에 지금 중국이 정제유를 팔고 있다.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LNG를 또 되팔이 유럽에 다시 되팔이 하고 있다. 지금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뭐 중국은 지금 뭐 코로나로 지금 제로 코비드로 지금 계속 내수 산업을 좀 규제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결국은 이 규제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지 뭐 미국 내 뭐 고용률이 어쩌고 CPI가 어쩌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게 이런 큰 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뭐 수출이 잘 안 돼도 중국은 이 LNG랑 에너지 때문에 지금 논하고 있다. 인도도 같이 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국이 혜택을 보냐면 트럼프 때 무역 합의를 했었어요. 무역 합의가 이게 LNG를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쏠쏠하게 지금 먹고 있다. 그래서
이 무역 합의가 뭐냐면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했던 무역 합의에 따라 장기 구매한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 등 해외로 재수출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그래서 뭐 저널은 뭐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정박한 미국 LNG 선박은 1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척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되팔이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가스도 들어와서 유럽으로 팔고 미국 가스도 들어와서 유럽으로 다시 되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굳이 이제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논하니까 굳이 자국 산업, 자국 제조업을 돌리기보다 자국 제조업을 뭐 제로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조금 줄여놓고 거기에 안 쓰는 에너지를 다 유럽으로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을 그 마진을 중국이 얻고 있다. 이거는 똑같이 인도도 비슷하게 이렇게 러시아산 가스나 뭐 석유를 싸게 들여와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의 회사 ENN 내추럴 가스 있잖아요. 이게 뭐 한 척당 그냥 이거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없어요. 얘는 그냥 계약만 해주고 중개만 해주는데도 한 척당 1억 1천만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 이익을 본다. 운반선 한 척당. 와, 이거 대단하죠? 그냥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누워서 돈 버는 거예요. 누워서 돈 먹는 지금 이런 거를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그냥 탄탄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미국이 방관하냐?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사태가 터지고 결국 LNG 수출을 유럽에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서 LNG 산업이 미국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에 이렇게 잘 파니까 미국도 논하는 사업이에요. 금리 인상을 해서 강달러로 만들어서 좋고 그다음에 LNG를 유럽에 많이 수출해서 좋고 그다음에 유럽에 무기를 수출해서 좋고 유럽에 또 영향력을 확대해서 좋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진짜 그냥 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거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좀 터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예전에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죠. 러시아 푸틴이랑 이게 서로 친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서로 뭐 같이 지도자를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 이게 친하게 지낸 결과물이 노르트 스트림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지금 독일로 해저로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는 이런 관을 개설했거든요. 2011년에. 그래서 독일이 그 후로 계속 논았죠. 그래서 메르켈 시대 때 돈을 많이 벌었고 독일이 엄청나게 성장한 이유가 다 러시아와 이런 밀애라고 하죠. 러시아와 이런 친하게 지내서 결국 싼 값에 러시아 뭐 가스를 들여와서 결국 자국 산업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걸 왜 싫어했냐? 결국은 독일이 러시아에게 너무 의존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러시아가 나중에는 가스를 무기화 시킬 거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더 영향력을 확대할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미국은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미국은 논하는 산업이죠. 이제 노트 스트림도 또 파괴가 됐잖아요. 파괴가 되면서 더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더 좋아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논하는 나라가 어디냐? 폴란드다. 그래서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독일을 약간 쇠퇴시키고 그다음에 그 독일의 카운터로 폴란드를 더 키워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일본 대신 한국, 중국을 더 키워줬던 미국이 있잖아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폴란드가 이제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 영국 이런 강한 나라들의 약간 뭐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폴란드가 다시 떠오를 것 같다. 그리고 EU의 이런 끈끈함도 좀 옅어지지 않을까. 왜냐? 독일이 점점 쇠퇴할 거니까. 왜냐? 가스관이 지금 독일로 가는 가스관은 다 막히고 이제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쪽만 좀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남드루즈바 그다음에 북드루즈바 송유관이거든요. 이거 폴란드로 지나간다. 벨로루시 전해서 폴란드로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은 좀 약화가 되고 프랑스가 오히려 국력이 또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는 또 여기에 또 외교도 잘하고 있죠. 미국에 지금 핵 공유를 요청하고 군사력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유럽에서 이런 산업을 많이 발전시킬 거다 해서 많은 이런 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고, 폴란드에 많이 이런 뭐 우리나라 업체나 아니면 세계 여러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에 뭐 그런 것, 중국이랑도 폴란드는 또 친하게 지냅니다. 좀 뭐 러시아랑 대립각을 약간 세우는 것 같지만 중국이랑은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서, 중국 뭐 전기차 시장 있잖아요. 전기차 회사들도 폴란드에도 많이 공장을 짓고 폴란드에 뭐 배터리 공장도 짓고 이렇게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는 독일을 대신해서 이제 유럽의 맹주로 다시 키우려고 하는, 뭐 뒤에 미국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의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 한 나라가 강하면 안 돼요. 세력 균형을 맞춰서 그냥 고만고만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미국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목표이지, 어디 독일이 엄청 강해져서 또 나중에 미국 말을 안 듣거나 그런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미국은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탈리아도 지금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결국 유럽 연합들이 와해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요 근래 요 올해 사이로 뭐 이탈리아, 영국, 뭐 독일 여러 수상들이 다 바뀌었죠. 총리들이. 이런 거 보시면은 급변하고 있다. 지금 세계 질서와 뭐 세계 경제 정치가 급변하고 있고, 어떻게 변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뭐 유로화의 조금 약세고, 그다음에 EU의 약세, 그리고 영국의 약세, 그래서 유럽의 약세가 오면서 조금 유럽의 끈끈함이 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 유럽이 취약한 게 뭐냐면 영국도 그렇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너무 복지에 돈을 많이 씁니다. 공공지출에 너무 돈을 많이 쓴 나머지 결국 이런 위기가 오면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동남아나 아시아에 비해서 오히려 유럽이, 예전엔 돈이 많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았는데 유로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돈이 많은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제조업도 없고, 그리고 공공지출은 많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경제 위기가 오면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뭐 가장 취약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바이든이 좋은 정책을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랑도 지금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다고 하고 바이든 말 듣지도 않죠. 러시아가 지금 뭐 지금 계속 여기서 또 큰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CPI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볼만한 지표가 뭐 있냐?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좋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안 좋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앞으로 향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바이든을 계속 지지한다 하면은 앞으로 바이든이 집권하는 시절 동안은 그렇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하락이 좀 더 지속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11월 중간선거 잘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비아디가 지금 태국에 라오스랑 인도, 그다음에 이런 데에 오토3를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비아디가 앞으로, 제가 테슬라를 앞지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아디가 지금 해외 시장을 견인해서 지금 오토3라는 모델로 이미 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캄보디아, 뭐 코스타리카, 유럽을 포함한 국가에 지금 도입되고 있고 수출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태국이나 뭐 인도, 라오스 이런 데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있잖아요. 동남아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남아에 있는 테슬라 이런 모델들이 들어가기 힘들다. 왜냐? 너무 비싸거든요. 동남아 수입에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가격 할인도 한다는데 결국은 이런 동남아 시장은 중저가의 이런 뭐라고 하죠? 가성비의 뭐 비아디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특히나 비아디도 그렇고 홍광민이라고 해서 얼마짜리 1000만 원대의 전기차들이 라오스, 뭐 태국 이런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또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이런 중저가의 이런 인도의 차 비아디의 차가 인도에 들어가서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향후 어떻게 중국이 발전하고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지금 성수기 동안 고속도로에 충전 시설을 사용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얘는 뭐 휘발유로 해도 되지 않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그래서 이런 충전 시설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뭐 니오나 샤오펑 뭐 이런 중국 업체들이 계속 뭐 교체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배터리 뭐 고속 충전 이런 게 계속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사업도 계속 발전하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뭐라고 해야지, 전기차 시장은 선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테슬라에 맞먹는 이런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량 따라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다. 지금 뭐 비아디가 모델 Y가 지금 9월에서 SUV 판매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 1위 지금 1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비아디 송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46,000 대가 팔렸다고 하면은 비아디 송은 지금 45,000대가 팔렸다. 거의 1,000대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곧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를 날이 곧이다, 곧.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시고 투자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폴스타가 3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공개는 됐지만 가격이 지금 비쌀 것 같아서 중국 소비자를 밀어낼 것 같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트위터에 계속 뭐 내일 뭐 뜬다, 뭐가 뜬다고 하거든요. 뭐가 3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뭔가 나올 것이다, 이틀 뒤 뭔가 나올 것이다, 내일 또 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폴스타가 아닌가, 이거 폴스타 3가 나오는 게 뭐 대박 사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데 별로 너무 비싸서 그렇게 기대는 안 된다고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여기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라이더 방식 이런 자율주행 이런 거에는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반도체들이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하이엔드 차량 계속 이제 전기차가 테슬라든 뭐 비아디든 뭐 폴스타든 계속 성능을 업데이트 시키고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도 지금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닥일 때 너무 두려워해서 팔지 마시고 이런 성장성 있잖아요. 전기차 산업이나 AI 뭐 드론 이런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전기차에 반도체 들어가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논외로 지금 머스크가 남성용 향수를 출시해서 한 14억 원어치 팔았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머스크는 뭐 별거 다 만들어서 판다. 근데 잘 팔린다. 대단한 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난 놈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게, 가장 힘들고 여러분 괴로울 때가 보통이 저점이었고, 제 경험상이에요. 저점을 찍고 상승은 있잖아요. 여러분 하락만큼 빨랐습니다. 하락보다 더 빨랐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코로나나 여러가지 위기가 또 많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뭐 유럽 경제 위기도 2011년에 10년에 있었고, 이런 위기 때마다 한 20% 30% 폭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기회로 삼고, 이게 어려워요. 맨날 기회로 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일하시는데 뭐 부업도 하시고 열심히 원화를 버세요. 돈을 버시고 그 돈을 계속 아껴서 수량을 모아 가셔라. 뭐 좋은 ETF들 많이 있잖아요. 뭐 좋은 ETF들 제가 매번 저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미국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인도 니프티 50 뭐 등등
팡플러스도 요즘은 잘 안 나가지만 뭐 팡플러스 나중에 잘 나가겠죠.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테크 뭐 등등 ETF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눠 담으셔라. 특히나 이쪽 위쪽에 있는 라인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는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렇게 생각이 맞다면 혹시나 개별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들어오는 돈을 이제 뭐 차이나 전기차나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분할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직장인분들은 특히나 연금저축을 하면은 개별주 안 되잖아요. 그래서 ETF를 뭘 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면은 이쪽 ETF로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